안녕하세요. 해커스 토플 스피킹 아일린입니다.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현재 토플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스피킹 영역의 중요한 변화와 우리는 어떻게 이 시험을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첫 번째, 2019년 8월부터 개정되는 토플 시험 영역에서 스피킹 영역은 어떤 것들이 변경이 되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개정된 시험의 학습 방법, 그리고 세 번째, 우리 강의의 활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후 가장 크게 변경되는 점은 스피킹 영역의 두 문제가 삭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6문제의 답안을 녹음하는 시험이었지만 개정 후에는 1번 독립형 문제와 그 다음에 5번 컨버세이션 문제가 삭제가 되어서 4문제의 답변을 녹음하게 됩니다. 따라서 스피킹 영역의 소요 시간도 약 20분에서 17분으로 줄게 됩니다. 정리하면 개정 후에 스피킹 영역 1번 독립형 문제는 나의 선택 말하기, 기존에는 2번 문제 유형이었죠. 그 다음에 2번 통합형 문제는 컨버세이션 문제, 기존의 3번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통합형 문제 렉처 문제입니다. 기존의 4번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한 4번 문제도 렉처 문제인데요. 기존 6번 문제 유형이죠. 요렇게. 따라서 이제 우리는 독립형 한 문제, 컨버세이션 한 문제, 렉처 2문제에 대한 답변을 녹음하게 됩니다. 또 하나 의미 있는 변화는 My Best Score라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최근 2년 동안의 성적 중 가장 영역별 높은 점수를 모아서 하나의 성적표로 제출할 수 있는 제도인데, 그림과 같이 내가 선택한 시험의 성적과 각 영역별 최고 점수가 같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 제도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하는 것은 첫 번째, 시험 날짜와 무관하게 2019년 8월 1일 이후로 보내지는 모든 성적표에 해당된다는 점. 두 번째, 성적표에 My Best Score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서 대학 및 기관에서 이 My Best Score를 인정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라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개정된 시험에서 우리는 스피킹 시험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각 영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독립형 문제부터 볼게요. 독립형 문제에서 출제될 유형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Which one do you prefer? A or B 형식, 아니면 어떠한 진술에 대해서 Do you agree or disagree를 물어보는 형식으로 출제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독립형 문제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겪는 어려움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아서 45초 동안 말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시험에서 할 말이 전혀 생각나지 않을 때에도 말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 해결책이 바로 템플릿과 유니버설 아이디어입니다. 이 문장 다음에 이 문장, 또 그 다음에 이 문장, 이렇게 정해진 틀을 템플릿이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템플릿이 있으면 응답을 계속 이어나가기가 쉽고, 또한 이 주제, 저 주제에 고루 쓰이는 유니버설한 아이디어를 연습하면 어떤 주제가 나와도 할 말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다음 2번 문제는 통합형 문제로 대학생활 관련 읽기 지문과 학생들의 대화를 듣고 답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통합형 문제에서는 노테이킹 스킬이 무척 중요한데, 이 문제에서는 내가 말할 부분만 뽑아서 적는 노테이킹 스킬을 배우고 훈련하셔야 합니다. 어디서 어떤 정보를 적어두어야 말할 때 편한지 방법 익히시고 또 연습하도록 하세요. 또한 준비 시간 30초를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이 무척 유용한데, 말로 하면 60초 분량이지만 마음속으로 정리하면 30초 동안 리허설을 하고 녹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스킬은 템플릿 외우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60초 동안 응답하는 데 있어서 템플릿이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 또 템플릿 없이 말하기에는 내용 정리가 많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문제에서는 대학생활 관련 주제가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캠퍼스 vocabulary, 즉 캠퍼스에서 많이 쓰이는 이런 영어 표현을 많이 알아야 말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면 attend the class, sign up for the class, midterm exam, 이런 표현들처럼 학교 생활 관련 표현들을 많이 배워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다음 통합형 3, 4번 대학 강의 요약하는 문제 같이 보실게요. 자, 이 문제는 예전보다 점수를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문제에서 수강생분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문제가 바로 강의 내용을 이해하며 동시에 노테이킹까지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섹션에서는 노트 테이킹 없이 말하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노트 테이킹 스킬이 필수죠. 다른 영역에서도 강의 듣고 노트 테이킹을 하겠지만 스피킹 영역에서 노트 테이킹 하는 방법과는 그 목적 자체가 아주 다르고 당연히 방법도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스피킹 대학 강의 문제를 공략하기 위한 노트 테이킹 방법을 꼭 익히시고요. 준비 시간 동안 또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하면 효율적인지 방법을 꼭 배우세요. 대학 강의 문제에서는 사실 템플릿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나의 응답을 잡아주는 틀의 역할을 하니까 템플릿 꼭 익히시고요. 그 다음에 다행인 것은 스피킹 영역에서 자주 출제되는 주제가 있다는 거죠. 특히 뭐 생물학, 동물, 식물, 곤충 등 이야기와 비즈니스, 마케팅 강의의 문제는 항상 늘 중요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각 영역 학습법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여러분이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셔야 할 것 같아요. 시험에서 유창하게 할 말을 준비해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발음, 강세, 억양으로 연습하는 거죠. 아무리 내용이 훌륭하고 유창해도 올바른 전달력이 갖춰지지가 않으면 상대방은 내가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항상 연습할 때 소리 내어 따라 말하기로 연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 매 수업마다 스피킹 강의는 시청하는 수업이 아닌 참여하는 수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식을 쌓는 수업이 아닌 연습하는 수업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늘 따라 말하기로 연습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발음, 강세, 억양까지도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강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드리고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강의를 수강하기 전에 진도에 해당되는 문제를 실전처럼 녹음하면서 풀어보도록 하세요. 스피킹 문제는 풀어보는데 독립형 문제는 한 1분, 그 다음에 통합형 문제는 한 4분 정도밖에 소요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풀고 나서는 나만의 오답 노트를 꼭 만드세요. 문제 옆에 나의 문제점을 분석해서 적어두세요. 구체적으로 내 문제를 분석할 수 있으면 더욱 좋은데 예를 들면 첫 번째 문장을 더듬으면서 들어갔다든지 뭐 두 번째 이유에서 너무 많이 더듬었다든지 뭐 할 말이 없어서 10초 동안 가만히 있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신만의 문제를 분석해서 문제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두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강의에서 해당 문제의 모범 답안을 연습을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리 내어 따라 말하기로 꼭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셋째, 강의 끝난 후에 실전처럼 해당 문제를 다시 풀어보세요. 그러니까 같은 문제를 세 번째 푸는 셈인 거죠. 이번엔 내용을 다 아는 상태에서 풀어보시고 잘 된다면 그냥 패스하시면 됩니다. 그럼 복습이 끝난 거고 그 다음에 잘 안 된다면 우리 다시 강의의 모범 답안을 반복 연습하세요. 이렇게 한 문제라도 유창하게 말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 연습해야지 한 번 대충 그냥 이렇게 말하는 거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실력이 잘 늘지 않게 됩니다. 기억하세요. 자, 실전처럼 풀기, 따라 말하기, 다시 실전처럼 풀기, 또 잘 안 되면 따라 말하기, 또 실전처럼 풀기. 이 과정을 반복해서 다른 문제는 몰라도 내가 풀어본 문제만큼은 하나라도 유창하게 답할 수 있다. 이것을 목표로 잡고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오리엔테이션은 여기까지입니다. 스피킹 강의를 통해 막연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토플 시험뿐 아니라 영어 말하기에 자신감이 생기기를 기원합니다.